XLV 플러스라는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이 레이저의 경우 색소의 사이즈에 따라서 레이저의 사이즈도 바꾸어서 색소에만 선택적으로 딱지를 만들어내어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고 실제로 많이 시술을 받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뷰티 초이스 닥터 원진초입니다.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간 머리엔,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노래일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주근깨, 오늘의 주제는 주근깨입니다. 이제부터 주근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근깨는 햇빛 노출 부위에 주로 생기는 황갈색의 작은 색소 반점입니다. 보통 코나 뺨 또는 손등, 가슴 등의 햇볕이 많이 노출되는 그런 부위에 많이 생기고요. 크기는 대략 3mm 미만의 작은 색소 반점이 다발성으로 여러 개 발생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색소 질환입니다. 이 모양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주근깨가 생기는 원인은 표피에 있는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의 합성이 증가되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장 많은 원인으로 햇빛에 대한 노출이 거의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유전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주근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대개의 경우 5세 이상에서 햇볕의 노출이 점점점 증가되면서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시아인들보다는 백인들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미와 주근깨에 대해서, 내가 주근깨가 있다, 내가 기미가 있다, 이렇게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반대인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 기미와 주근깨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색소는 크게 표피 색소와 진피 색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피부의 바깥쪽 표피에 있는 색소, 대표적인 예로 오늘의 주제인 주근깨와 점, 흑자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아래층, 진피층이 되겠죠. 이 진피층의 색소의 대표가 기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피에 있는 색소는 피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색이 무척 진하고 경계선이 매우 또렷합니다. 또 진피층에 있는 색소는 색이 흐리고 회색이나 갈색 등의 톤을 나타나게 됩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 정확히 외곽선이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진피의 색소가 치료가 좀 더 어렵습니다. 이 주근깨는 표피 색소이기 때문에 치료의 방향이 이 표피 색소에 맞추어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표피 색소에 대한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를 깎아내는 방식과 두 번째는 딱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부를 깎아내는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점을 뺄 때 많이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레이저, 그리고 어뷸 야그 박피 레이저 등이 있습니다. 효과가 매우 확실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술을 받을 수가 있지만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든가 상처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딱지를 안 치는 레이저를 가지고 많이 시술을 하는데,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레이저의 대표로는 IPL이 있습니다. IPL은 매우 강력한 레이저로서 색소의 딱지를 만들어내서 색소를 빨리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핸드피스 그리고 이 피부에 닿는 부위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콧등과 같이 굴곡진 부분의 시술이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힘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피부 진피 안쪽에 숨어있는 색소들을 더 자극해서 표피 색소가 개선되었지만 이후에 진피 색소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저희 클리닉 같은 경우에서는 표피 색소에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XLV 플러스라는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이 레이저의 경우 색소의 사이즈에 따라서 레이저의 사이즈도 적당한 모양으로 바꾸어서 색소에만 선택적으로 딱지를 만들어내어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고 실제로 많이 시술을 받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레이저 토닝도 주근깨 치료에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속도가 매우 느려서 굉장히 많은 횟수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시술법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진한 색소보다는 흐린 색소가 더 치료가 어렵습니다. 가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이 색소가 굉장히 흐리고 옅어서 레이저 한 번만 하면 쉽게 개선이 될 것 같은데 몇 번을 레이저 치료를 해도 잘 개선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피부가 아주 하얗고 밝은 상태에서 아주 짙은 색소가 있는 경우가 가장 치료가 쉬운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피 색소는 대부분의 경우 표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짙은 색소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레이저의 접근이 좀 더 쉽기 때문에 더 치료가 쉬워지게 되겠고요. 사실 이 흐린 색소는 피부 표면에서 약간은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레이저의 접근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또한 보통 우리가 레이저로 색소를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색소는 파괴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피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 그 중간의 레이저 값을 찾아야 하는데, 피부가 밝은 상태에서 색소가 매우 어둡다면 그 중간점을 찾아내기가 쉬워서 치료가 매우 쉽지만, 이 색소와 피부 간의 톤의 차이가 별로 없을 때는 그 중간점을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만약 레이저 값이 너무 약하다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레이저가 너무 강하다면 색소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정상 피부까지 파괴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흐린 색소의 치료가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근깨를 치료하고 나면 딱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 딱지는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대략 일주일 정도 이내의 기간에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세안을 할 때 얼굴을 너무 강하게 비빈다든가 하면 빨리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딱지가 빨리 떨어지게 된다면 염증 후 색소 침착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세안을 하실 때는 충분히 손에서 거품을 내 가지고 얼굴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선에서 세안을 하셔야 되겠고요. 딱지가 떨어진 뒤에는 굉장히 약한 피부가 피부 표면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충분히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미백이나 주름 개선 등의 기능성 화장품은 치료 기간 동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딱지가 떨어진 뒤에 선크림을 잘 발라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외선 노출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선크림을 잘 바르지 않고 외출을 한다거나 하시는 것이 가장 주근깨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엑셀V 플러스를 이용한 주근깨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현명한 뷰티 초이스 닥터 원진초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